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유리수의 나눗셈을 공부했고요. 오늘은 유리수의 혼합계산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걸 잠깐 복습해 보면요. 지난 시간 유리수의 나눗셈은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나눗셈은 두 수의 절대값의 나눗셈의 값에 양의 부호를 붙인다고 했고요.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나눗셈은 음의 부호를 붙이고 두 수의 절대값의 나눗셈의 값을 계산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0으로 나누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자, 그러한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계산하다 보면은 나눗셈의 값을 딱 떨어지게 계산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두 번째 공부한 주제는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어서 계산하자라는 거였어요.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어 계산할 때 우리가 배운 개념은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는데 역수죠. 역수는 어떤 두 수의 곱이 1이 될 때 한 수를 다른 수의 역수라고 한다라고 했고, 분수의 역수는 부호는 같고 분자분모를 바꿔서 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역수를 가지고 우리가 나눗셈이 나오면 곱셈으로 바꾼 후에 그 곱하는 숫자에 역수를 곱하면 나눗셈을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을 계산할 건데요. 이렇게 섞여 있는 식을 계산을 할 때 계산 순서를 우리가 완전히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계산 순서를 정해놓으면 편리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규칙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네 가지 규칙을 맞게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순서가 달라지면 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네 가지 규칙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는 부분은 교과서 62쪽이고요. 62쪽에 아래 생각 3에 네모박스 보이죠? 자, 네모박스 선생님이랑 한번 읽어보면서 이 네 가지 순서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유리수의 혼합 계산 순서. 자, 유리수의 혼합 계산에 일단 거듭제곱이 있으면 가장 먼저 계산합니다. 문제에 거듭제곱이 있으면 그걸 제일 먼저 계산을 해두세요. 두 번째, 괄호가 있으면 괄호 먼저 계산합니다. 자, 그런데 그 괄호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소괄호가 있을 수도 있고 중괄호가 있을 수도 있고 대괄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얘를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라고 하는데 순서는 소, 중, 대 순서로 계산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혼합 계산할 때는 순서가 아주 중요하다고 했어요.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답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곱셈, 나눗셈을 순서대로 계산한다. 자, 우리 지금 혼합 계산이니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이 덧셈, 뺄셈과 곱셈, 나눗셈이 있으면 우리는 3번처럼 곱셈, 나눗셈을 먼저 계산합니다. 먼저.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곱셈과 나눗셈이 있으면 순서대로 계산을 하고요. 덧셈과 뺄셈끼리 있을 때는 또 덧셈과 뺄셈은 순서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3번과 4번 중에서는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 중에서는 항상 뭘 먼저 한다? 3번 얘를 먼저 하고 4번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순서를 기억하시고 문제 한번 선생님이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입니다. 3분의 5 빼기 8 빼기 5 곱하기 음수 3분의 1의 제곱을 계산하시오. 자, 문제를 딱 봤을 때요, 여러분. 지금 눈에 띄는 것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선생님은 거듭제곱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거듭제곱이 있으면 제일 먼저 계산한다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마음속으로. 자, 음수 3분의 1의 제곱은 음수 3분의 1을 두 번 곱하라는 뜻이고, 여기 음수를 두 번 곱하면 우리가 뭐라고 공부했습니까? 음수의 개수가 짝수일 땐 플러스 양수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플러스로 바꾸고 3분의 1을 두 번 곱하는 건 뭐예요?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9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이 네모 부분의 거듭제곱은 플러스 9분의 1이다 라는 거 생각하고 계산 시작해 보겠습니다. 3분의 5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 곱하기 플러스 9분의 1.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우리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생략하고 바로 9분의 1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괄호를 먼저 계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괄호 먼저 계산하면 3분의 5, 자, 마이너스 요 부분 계산하면 3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 곱하기 9분의 1. 자,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나서 우리가 뭐 생각해야겠어요?
그렇죠. 뺄셈이 있고 곱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곱셈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자, 여기 지금 이 부분을 계산을 하면 3 곱하기 9분의 1이니까 뭐가 됩니까? 그렇죠. 3하고 얘는 1이 되고 얘는 3이 되니까 3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럼 빼기 3분의 1. 3분의 5 빼기 3분의 1은 3분의 4. 자, 그래서 답은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다음을 계산하시오. 여러분 두 문제가 있는데요. 차근차근 선생님이 좀 전에 선생님이랑 계산 순서 배웠던 걸 생각하시고 문제 푼 뒤에 풀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풀이 1번. 3 곱하기 음수 5 빼기 16 나누기 음수 2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딱 보니까 거듭제곱이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러면 얘는 뭐랑 같아요? 음수가 3번이니까 음수 그대로 있고 2, 3번 곱하면 8 해서 이 부분은 마이너스 8이 되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한번 적어볼게요. 3 곱하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6 나누기 마이너스 8.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봤더니 여기 곱셈이 있네. 곱셈. 여기는 나눗셈이 있네. 여긴 뺄셈이네 하면 우리가 곱셈 나눗셈을 순서대로 먼저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1번 계산하고 여기 2번 계산한 후에 이 둘을 어떻게 한다? 빼기를 해주는 게 3번이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시면 요 1번 계산하면 뭐예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부호가 다르죠? 다르면 마이너스 5, 3, 15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2번 계산하면 16 나누기 마이너스 8.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여기서 여러분 이거 지금 헷갈리는 사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16 나누기 마이너스 8이면 플러스 16과 마이너스 8이니까 부호가 달라요. 그죠?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고 마이너스 붙인 상태에서 16과 8, 16 나누기 8 하면 2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네. 2를 계산한 건 마이너스 2야. 자, 그런데 이 둘을 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빼면 음수 15 빼기는 더하기로 바뀌면서 뒤에 부호가 바뀌어야 돼. 자, 따라서 절대값이 큰 쪽에 부호를 붙이고 절대값의 차이. 자, 이렇게 음수 13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선생님 저는 좀 그 부분이 좀 2번 부분이 좀 이상해요 하는 친구 있을 거예요 아마. 자, 한번 이쪽으로 다시 내려와 볼게요. 자, 선생님이 지금 이건 1번 풀인데 두 번째 풀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풀이. 자, 여기 또 다른 풀이에서 처음에 문제로 바로 다시 돌아서 3 곱하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6 나누기 마이너스 8 요까지 똑같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는 여기 부분에 지금 괄호를 파란색 괄호를 크게 쳤어요. 그래서 지금 1번 부분과 2번 부분을 계산하고 빼기를 하겠다라고 지금 했는데 곱셈과 나눗셈을 한 후에 빼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친구는 이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3 빼기 4가 있으면 얘를 3에서 4를 빼는 걸로도 보지만 3 더하기 음수 4로도 볼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고 생략 가로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계산하는 게 편한 친구도 있을 거고 이 상태로 또 계산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선생님은 얘를 한 번 더 변신시켜서 3 곱하기 음수 5인데 얘가 지금 빼기 16이 아니라 음수 16으로 본다면 얘는 사실 이 사이에 더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자,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얘 같은 경우도 얘와 얘 사이에 선생님이 더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가 문제를 저번에 풀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사이에 있는 이 마이너스를 음수 16으로 본다면 이 사이에 덧셈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얘 곱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얘 나누기를 먼저 하는데 이번엔 얘가 음수 16이 되면서 마지막에 덧셈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차이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래도 결과가 같은지 보겠습니다. 1번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5가 되고요. 그 다음 2번 계산하면 이번에는 음수니까 뭐가 됩니까? 플러스가 되고 16 나누기 8하면 2 플러스 2가 되죠. 단 여기는 더하기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결과까지 똑같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문제를 볼 때 여기에서
마이너스 16으로 볼 것인지, 더하기 마이너스 16, 더하기 음수 16으로 볼 것인지, 빼기 양수 16으로 볼 것인지, 그런 부분에 딱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셔야지, 여기는 지금 음수 16으로 했다가 또 앞에도 달라지고 부호가 달라지고 그러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반드시 요 1번 풀이로 가든지 아니면 2번 풀이로 가든지 명확하게 본인만의 연습의 기준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자, 결국에 답은 같으니까 1번이든 2번이든 자기만의 그 문제를 볼 수 있는 이 뺄셈을 생략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해왔던 연습을 여기에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2번 해볼까요? 2번. 자, 2번에는 지금 거듭 제곱이 보입니다. 그러면 얘부터 계산을 해줘야겠죠. 자, 얘 계산해주면요. 음수가 2번 제곱만큼이니까 짝수번만큼이니까 플러스가 되고 3을 2번 곱하면 플러스 9가 됩니다. 그래서 2번은 플러스 9 빼기 4분의 7 더하기 2분의 1 나누기 4분의 3.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지금 일단 크게 봤을 때 지금 여기는 빼기가 있고 여기는 나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눗셈부터 해야겠지만 그 전에 우린 괄호 안에 먼저 계산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플러스 9는 두고요. 괄호 안에 계산하면 얘는 2분의 1이 4분의 2와 같기 때문에 4분의 7 더하기 4분의 2는 4분의 9가 됩니다. 그래서 4분의 9. 그 다음 나눗셈은 곱하기로 바꿀 수 있죠. 자, 우리 여기까지 계산을 할 때 얘를 먼저 뺄셈과 나눗셈 중에서 나눗셈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 3분의 4를 곱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지금 여기에서 선생님이 뭘 먼저 하려고 해요? 얘를 먼저 하려고 하겠죠. 자, 얘를 먼저 할 때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얘를 음수 4분의 9로 볼 것인지 아니면 빼기 플러스 4분의 9로 볼 것인지를 고민해야 돼요. 자, 뭐가 편할 것 같아요? 선생님 전 헷갈려서 그냥 요 부분을 먼저 계산하고 빼기를 할래요 하면 그냥 얘는 양수니까 양수 이거 약분하고 나서 양수는 플러스고 3, 1은 3, 3, 3은 9 계산하면 플러스 3이네. 그런데 걔 앞에 지금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꾸고 뒤에 부호 바꾸면 되네. 따라서 6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요. 만약에 선생님 저는 그냥 얘를 양수로 안 봐요. 얘는 음수 4분의 9예요. 하는 친구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와서 이 부분에서 자 참고로 플러스 9에서 마이너스 4분의 9 곱하기 3분의 4에서 얘를 음수 4분의 9로 보려면 안에 괄호해주고 플러스를 넣어주면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괄호하고 플러스 덧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플러스 9 하고 더하기 자, 이 부분 계산하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부호가 달라 플러스네 부호가 달라 마이너스네. 자, 마이너스 하시고 자, 약분되니까 3이네 마이너스 3이네. 자, 그러면 이제 덧셈의 계산법에 의해서 답은 6이네.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이 좀 자주 헷갈리는 그런 부분을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했어요. 3 빼기 4를 3에서 지금 어떻게 한다? 얘 3 빼기 4로 볼 것인가 아니면 얘를 3 더하기에 음수 4로 볼 것인가 이런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다 같은 방법인데 우리가 헷갈리지만 않고 쓰면 되니까 이 두 가지 풀이법에서 내가 뭐가 더 쉬운지 판단하고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우리 혼합계산 해봤고요. 두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분배 법칙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앞부분에서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 곱셈에 대한 결합 법칙을 공부했고요. 그 전에는 또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과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덧셈과 곱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계산 법칙을 하나 소개할 건데 그게 바로 분배 법칙이에요. 자, 그럼 곱셈과 덧셈이 섞여 있는 식을 예를 한번 들어보고 그걸 가지고 우리 분배 법칙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2 곱하기 3 더하기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어떤 세수가 있는데 곱셈과 덧셈이 섞여 있어요. 자, 만약에 지금 어떠한 지금 부분도 없다면 당연히 얘를 먼저 계산하고 6하고 마이너스 4를 이렇게 더해줘야 되니까
2라고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것은 그러한 혼합계산이 아니라 곱셈 덧셈이 섞여 있을 때 원래는 곱셈 먼저 하는 건데 그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을 때 예를 들면 이렇게 괄호로 표시되어서 덧셈을 먼저 하는 경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두 수를 더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수를 곱할 때는 우리가 이 각각의 수에다가 2를 이렇게 3에도 곱하고 그 다음에 2를 마이너스 4에도 곱한 후에 각각을 곱한 후에 더해도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 분배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볼 건데 자, 일단 계산을 해보면요. 자, 여기서 지금 더한 후에 지금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이랑 마이너스 4를 계산을 먼저 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마이너스 1이 되는데 거기에다 2를 곱하면 부호가 달라 마이너스 절대값의 곱 2 해서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두 수를 더한 후에 곱한 것은 각각 이 두 수의 2를 곱한 후에 더해도 될까라는 게 지금 의문점이에요. 자, 그래서 얘 계산해 보시면 각각을 곱한 후이니까 2, 3은 6하고 얘는 양수와 음수니까 마이너스 8이죠. 자, 이 두 숫자를 곱한 후에 더하면 이 결과도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로 같다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 수를 더하고 더한 후에 곱한 것은 두 수 각각의 곱한 후에 더한 것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문구로 나타난 게 일반화해서 나타낸 게 바로 교과서 63쪽의 네모 박스예요. 자, 네모 박스 보시면요. A와 B와 C라는 세 수가 있는데 B와 C를 우선 더한 후에 덧셈을 하고 나서 곱한 것은 이 각각의 B와 C의 각각의 A를 곱한 후에 더한 것과 같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꼭 이런 형태로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자, 밑에처럼 이렇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얘도 뭡니까? 더한 후에 곱한 것은 이 C를 각각 곱한 후에 더한 것과 같다. 자, 이것도 우리가 분배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분배 법칙의 의미는 바로 이렇게 되겠죠. 두 수를 더한 후에 곱한 것은 두 수에 각각 곱한 후에 더한 것과 같다. 자,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별로 이거 중요하게 어디인가에 많이 쓰일 것 같지 않다고 느끼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예제 보면 확실하게 이해가 갑니다. 예제 한번 볼게요. 자, 예제 1번에 6 곱하기 괄호하고 양수 3분의 2 더하기 음수 2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계산 어떻게 합니까? 괄호가 있으니까 얘를 먼저 계산해야겠죠. 자, 그러면 통분해서 6분의 4 원래 계산한다면 6분의 4 양수 6분의 4 그 다음에 음수 6분의 3 계산해서 얘 계산하면 6분의 1이네. 그러면 이거 계산한 게 6분의 1이니까 6 곱하기 6분의 1 해서 약분하면 1이네.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걸 더한 후에 곱하라고 했으니까 더한 후에 곱하라고 하는 것은 이 곱한 수를 여기도 각각 곱해서 더해도 되지. 그러면 각각 곱해요. 어떻게? 이 수에 6을 곱하고 이 수에 또 6을 곱해서 그 다음에 더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곱하기를 먼저 하면 1번, 자, 그 다음 2번, 그 다음 3번. 자, 이 순서로 해보면 6을 곱하는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약분하고요. 부호가 같으니까 플러스 4. 그 다음 얘는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 붙여놓고 약분하면 3, 마이너스 3. 자, 근데 이거 두 개를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 더하라. 그러면 얘는 플러스 1이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이 두 개가 어때요? 같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선생님 지금 위에 게 더 짧고 더 쉬운데 굳이 왜 이렇게 하나요? 할 수도 있지만 위에 부분은 뭐 해요?
위에 거는 통분을 하죠. 통분을 하는 걸 아주 싫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 6을 바로 곱하면서 약분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교과서에 있는 이 방법이 더 쉽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마도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해도 되지만 더 쉬운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죠. 더 편리한 방법으로. 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 3.172 더하기 3 곱하기 음수 3.72. 자, 이 계산을 하라고 했는데요. 지금 여기에 이 부분을 지금 보니까 1.72도 있고 음수 3.72도 있어요. 자, 이거를 3을 곱하고 또 여기에다가 각각 3을 곱하면 우리가 소수의 계산이 복잡하잖아요.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문제를 딱 보자마자 여긴 1.72, 여기는 마이너스 3.7이지만 곱하는 숫자는 어때요? 두 개 다 같아요. 같은 숫자를 곱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같은 숫자를 곱한 후에 더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각각 곱해서 더하지 말고 한 번에 더해서 곱하면 되겠구나. 얘랑 얘를 1.7이랑 마이너스 3.7이랑 이 두 개를 일단 먼저 더한 후에 그리고 나서 이 결과에 곱하기 3을 하자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로 가면 이걸 더하면 똑같은 1.72와 마이너스 3.7에서 7이가 사라지고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3을 곱하는 게 너무 쉽죠. 마이너스 6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다 3 곱하기 1.7이랑 3 곱하기 마이너스 3.72를 계산해서 더하려고 하면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제에 있는 문제를 보시면서 난 통분하기 싫어, 아니면 난 소수 계산 복잡한 거 하기 싫어, 이럴 때 분배 법칙을 활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연습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과서 64쪽 문제 5번 봐주세요. 자, 문제 5번에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계산하시오 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계산해도 되지만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해 주세요. 자, 됐나요? 1번. 12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음수 3분의 2. 자, 괄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배 법칙 이용하지 않으면 당연히 혼합된 그 사칙 연산의 순서에 따라서 중괄호 있는 부분을 먼저 계산한 후에 12를 곱하겠죠. 자, 하지만 우리는 지금 분배 법칙을 배웠습니다. 분배 법칙을 배웠으면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얘를 지금 더한 후에 곱하라고 하네. 그러면 우리는 이 12를 각각 곱한 후에 더해도 된다라고 배웠어요. 자, 그러면 12 곱하기 4분의 1을 하고 또 1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를 해서 그걸 더해야지 라고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 먼저 계산 1번, 얘 계산하는 거 2번, 마지막에 두 개 계산하는 거 3번 해주면 되겠죠. 자, 계산하겠습니다. 자, 4하고 12하고 부호 같으니까 플러스 붙이는데 4, 3, 12 플러스 3이고요. 물론 얘도 지금 요걸 지울 수 있습니다. 부호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지금 양수 12와 음수 3분의 2가 있으니까 부호가 다르네. 마이너스 붙여주시고 여기에서 3, 4, 12 약분해서 4, 2, 8이니까 절대값끼리 계산하면 8. 그러면 음수 8이 됩니다. 자, 이거 두 개를 더하라. 자,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이렇게 쓰던지 혹은 생략해서 이렇게 쓰던지 해야 됩니다. 자, 그럼 계산하면 뭐가 됩니까? 큰 쪽에 부호 붙이고 차이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5 계산할 수 있습니다. 2번. 자, 2번. 아까랑 비슷한 문제가 나왔어요. 분배 법칙을 이용해야 되겠죠. 각각을 곱한 후에 더해도 되지만 우리는 이렇게 각각 곱한 숫자가 아주 복잡한 소수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각각 두 번씩이나 곱하기 너무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거 두 개를 먼저 더한 후에 곱하면 됩니다. 자, 더한 후에 그리고 나서 5.27가 곱하기를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적으면 조금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일단 식을 그냥 그대로 쭉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5.27을 언제 곱한다? 마이너스 6이랑 그 다음에 106이랑 더한 후에. 자, 그러면 마이너스 6이랑 106이랑 더하면요. 마이너스 6, 106 더하면 큰 쪽에 부호를 붙이고 얘는 가만히 있고요. 큰 쪽에 부호를 붙이고 106이랑 6의 차이는 100이 됩니다. 100.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5.27 곱하기 100 하면 소수점 두 개가 뒤로 가면서 527.
답은 527 이렇게 간단하게 소수 계산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선생님이랑 예제와 문제 5번 풀어봤더니 분배 법칙이 이렇게 쉽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도와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의사소통 문제 한번 보시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음수 12 나누기 6 곱하기 음수 3을 계산했다. 계산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치고 친구와 비교해보자 했어요. 일단 잘못된 부분 고치고 새로 바르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나누기와 곱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순서대로 하라 그랬죠. 그러면 원래 계산을 할 때는 음수 12 나누기 6 곱하기 음수 3일 때 이거 먼저 계산하면 뭡니까?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12 나누기 6은 2. 자,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2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하면 부호가 같네? 플러스 절대값끼리의 곱이니까 6 해서 답은 6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친구는 어떻게 3분의 2가 나왔을까요? 이 친구 계산법을 보니까 얘는 가만히 여기 있는데 이 부분이 계산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6 곱하기 마이너스 3을 먼저 해서 마이너스 18이 됐어요. 자, 여러분 나눗셈과 곱셈이 있을 때 뒤에 거 이렇게 먼저 했더니 결국에는 이 마이너스 18을 통째로 나누어지는 결과가 나타났죠. 그래서 계산 순서가 잘못된 부분은 계산 순서가 잘못됐죠. 계산 순서. 자, 그래서 곱셈 나눗셈은 순서대로 해야 된다 라는 얘기고요. 지금 여기 뒤에 있는 걸 먼저 계산했기 때문에 순서가 틀렸다. 자, 이렇게 이유를 적어주시고 바른 풀이를 적어서 계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64쪽까지 선생님이랑 공부를 했는데 오늘 공부한 부분은 복잡한 혼합된 계산을 해보는 거였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이러한 혼합 계산을 우리가 했는데 아까 전에 조금 문제를 풀다가 정확하게 계산을 못한 친구들은 반드시 복습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공부한 분배 법칙이 또 중요해요. 뒤에 문자와 식 부분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도 생각해 보시고 복습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어서 나오는 영상은 EBS 매스의 우리가 앞에서 배운 곱셈의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 그리고 오늘 공부한 분배 법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상을 보면서 이러한 법칙이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렇게 사용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봐줬으면 좋겠고요. 영상을 다 보고 나서는 교과서 65쪽에 스스로 해결하기를 풀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